미국의 지금 감청 도청 정황과 관련된 내용 유출입니다. 이 사건으로 가장 그 타격을 받을 쪽은 아마 우크라이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알려지면 안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청와대에 있으면 됐는데 아이 거짓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개소리고에 앉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은 청와대 옮겼나요? 프랑스는 청와대 옮겼나? 그러니까 국가안보국에 해가지고 용산 들어가가지고 몰래 밤에 뭐 설치하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게 네네. 한심한 거죠. 그게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진상규명을 요구를 해야 되고 네. 이게 사실은 유감스럽다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미국의 지금 감청 도청 정황과 관련된 내용 유출입니다. 예. 자, 이것이 뭐 해킹이냐 유출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이것 자체가 미국 이 정보 내용의 도청 또는 이 유출 이게 어떤 파장과 어떤 충격을 일단 줄 수 있는 내용입니까, 교수님? 이 사건으로 가장 그 타격을 받을 쪽은 아마 우크라이나일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사실은 스프링 그 춘계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거기 보면 우크라이나가 어디가 취약한지가 나와요. 뭐 대공망이 취약하고 그다음에 탄약이 부족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알려지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그 춘계 대공세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이걸 아마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몰렸기 때문에 가장 곤란해진 건 사실 우크라이나고요. 그 밖에도 이제 몇 나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이번에 공개된 것 중에서 이스라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또 프랑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게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탄약 문제거든요. 이게 애매모호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탄약을 제공할 경우에는 러시아하고 관계가 나빠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로서는 이게 어차피 뭐 그 제3국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괜히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갖다가 망치게 되면 일단 경제적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원자료 쉽게 말하면 원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스라든지 수입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거기 진출해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 하나가 또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또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또 한미 동맹 관계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그렇죠. 없고 전 세계가 지금 그 오토크라시라고 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 뭐 그런 독재 국가들과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냉전 비슷한 기류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갖다가 그러니까 남의 집 보듯 남의 집에 불난 듯 보듯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좋았던 건 뭐냐면 사실은 그거거든요. 암묵적으로 우리가 포탄을 갖다 미국에다 수출하고요. 폴란드에다 수출하는데 포탄입니다. 포탄을 왜냐하면 그 포탄이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냉전기가 지나면서 군수 산업이 위축이 된 거예요. 라고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포탄의 한 그쪽 능력은 3분의 1밖에 생산을 못 해요. 미국하고 유럽을 합쳐도 생산 능력이 딸릴 수밖에 딸리는 없네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걸 공장을 지면 그다음에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게 한국이거든. 그래서 한국의 방산이 지금 날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뭔가 방위산업 측면에서 어떤 굉장히 기회가 많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포탄을 갖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러시아의 눈치를 또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포탄을 주는데 이게 절대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갖다가 다시 누구한테 제공하거나 할 때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걸거든요, 보통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슬쩍 그걸 애매모호하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주워놓고서 묵인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냥 묵인하는 거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가지고서 좀 설왕설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단호하게 이 동암청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되는데 미국 국빈 방문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야당에서 지금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약간 유감 표명이라든지 약간 기분 나쁘다 이런 표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을 도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도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그 사실 도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 도청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민감한 거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예. 프랑스도 그렇고 여기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단 진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예. 그다음에 민감한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다. 네. 근데 르몽드 같은 그 신문들도 뭐라 그러냐면 현 단계에서 르몽드는 조작 가능성이 있고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세부 정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감춰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보도 준칙이 있네요. 그렇죠. 나름.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사실은 그 유출된 게 또 러시아 측에 유리하게 이게 마사지가 됐거든.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숫자가 전사자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뒷바뀌었잖아요. 원래는 예. 사실 공격하는 쪽이 3배가 맞기 마련이거든. 예. 근데 이걸 뒤바꿔놨더라고. 그 러시아의 그 정보기관에서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 도청 문건 자체가 사실 오염됐어요. 순수하게 폭로된 게 오염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러시아가 일부러 예. 공작전을 위해서 유출했다기보다는 정보 자체를 거짓 정보를 흘렸던 것이네요. 그렇죠. 마사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다 거짓은 아니고 예. 상당 부분 마사지를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또는 접근에 곤란하게끔 예. 여러 가지로 해서 마사지를 해서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제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예. 일단 러시아 정보기관의 또 놀이에 놀아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거든요. 미국이 도감청을 할 줄 알고 러시아는 거짓 정보를 흘림으로써 일종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전략을 취해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경우에는 일단 예.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에다가 진상 규명을 요구를 해야 되고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다. 예. 일단 진상 규명을 해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 이게 사실이라면 유감스럽다는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당시에도 그 스노든이 폭로했을 때 심지어는 뭐냐 메르켈 핸드폰을 도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의 그 국가안보국에서 여러분 NSA라고. 스노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내용을 해킹한 자료를 흘렸던 그 희대의 인물. 네, 근데 그건 사실 스노든입니다. 크잖아요. 국가 네. 원수의 휴대폰을 감청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마크롱하고 누구예요? 메르켈이 같이 공동 기자회견했거든요. 미국을 비판하는. 근데 이건 그런 사안인가? 예. 대통령도 아니고 국가안보국사 사실 국가안보실의 어떤 인사들이 한 것들을 감청을 한 거거든요. 시즌이라고 예. 했으니까 감청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휴대전화 같은 거 감청을 했겠죠. 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정색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정말 정색을 하고 외교 문제화 삼고 이럴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교수님 여기서 왜냐하면 이게 자꾸 국내사안과 연결됩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청와대에 있으면 됐는데. 아이 거짓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개소리고에 앉아가지고 그 자꾸 청와대 이전설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은 청와대 옮겼나요? 프랑스는 청와대 옮겼나? 이스라엘은 모사드 요원들 휴대폰을 감청했어요. 모사드 요원까지 감청하는데 우리나라 안보실 요원 감청 못하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안보국에 가지고 용산 들어가가지고 몰래 밤에 뭐 설치하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게 한심한 거죠. 그게.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안보국은 감청할 수 있는 건 다 감청해요. 그러니까 북한 것도 감청하고 다 감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보안을 뚫는 기술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늘 해왔어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미국은요. 거예요. 첫 버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 세계 국가에 다 하고 있고. CIA. 얼마 전에 또 중국 간첩 드러났잖아요. 그 중국집에서. 중국 간첩도 있고 온 나라 간첩이 다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도 온갖 간첩들 다 내보내거든요. 이런 문제고 그중에서 최고 잘 나가는 데가 여기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동맹국까지도 지금 영국, 프랑스, 뭐 노르웨이, 덴마크 뭐 난리가 났거든요. 다 전 세계를 다 감청하고 있어요. 그중에 당연히 한국도 하는 거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용산하고 연결시키는 건 정말 정략적인 거잖아요. 다만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정부 이게 사실은 비공식 라인으로 항의를 해야 되거든요. 비공식용으로 강력하게. 왜냐하면 내가 봐도 이건 분명히 도청을 했거든요. 단호한 태도는 취해야 되죠. 단호한 태도는 취해야 하는데 지금 미국과 공식적인 관계 쉽게 말하면 방미를 앞두고 있고 이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대미 관계를 갖다 악화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비공식 라인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미 항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지금 뭐가 되냐면 한미 국방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문서는 사실 위조된 것이다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위조된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공적으로는 도청은 없었다로 처리하기로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도청을 했고, 근데 도청한 자료를 러시아 측이
마사지를 해서 상당부 아. 허위 정보를 넣어서 그 유출을 시킨 거고. 예. 이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쁘고 사실 이게 오케이 뭘 하면 괜찮은데 들켰잖아. 들켰으면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고 기다려봐야 돼. 지금 미국에서도 이미 조사가 들어갔거든. 미국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보고 예. 만약에 도청한 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할 이 정도?